예, 어려운 법률 내용이 나오면 쉬워질 때까지 물어보는 친절한 변호사들 시간인데요. 오늘 머니투데이 더헬의 유동주 기자 그리고 이필우 변호사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주제는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늘은 발렌타인데이고 내일 모레면 설날이죠. 네, 그 선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네. 청탁금지법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미 시행된 지는 1년여가 지났지만 최근에 법령 개정도 있어가지고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물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초콜릿도 마찬가지니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선물까지 이게 해당되는구나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참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란법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했던 게 한번 개정이 되고 난 후부터였거든요. 네. 좀 그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미 1년여간 청탁금지법이 시행돼서 대부분 내용은 잘 아시고 있는데요. 최근 개정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품수수가 원칙적으로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건데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 공식처럼 외우던 숫자가 있었죠. 네. 이게 공직자들, 공무원들을 대할 때 식사에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까지 허용된다는 거였습니다. 직무상의 관계가 있을 경우에. 네. 그런데 이 숫자에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난달 17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선물하고 경조사비가 변화가 있는데 선물은 기본적으로 5만 원을 유지하지만 농축 수산물에 한해서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조사비인데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유지했지만 반대로 5만 원 현금은 가능하지만 화환을 포함하면 포함해서 1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화환에 한해서는 10만 원까지 혹은 돈을 경조사비로 낸다면 5만 원 플러스 화환 5만 원. 그래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이제 시행령 바뀐 게 이번 설에 처음 적용이 되니까요. 네. 이걸 잘 놓았으면 됐겠고 또 하나 상품권이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현금과 유사하게 쓸 수 있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이제 상품권은 앞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개정 후에 그 범위들을 다시 한번 잘 머리에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 또 가장 많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대상이 되나 안 되나라는 그런 애매함이었거든요. 청탁금지법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복습 차원에서 변호사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그 청탁금지법 대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를 상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공무원이나 기자 등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지인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만 다니셔도 선생님이나 교수분들은 모두 공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누구든지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학교 법인의 임직원, 그리고 언론사의 장과 언론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되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선물을 보내거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인을 통하거나 그냥 한 다리만 건너도 대부분 이제 기자 혹은 언론인 아니면 교사, 선생님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마 전 국민이 알아야 될 개념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이렇게 만약에 언론인이나 공직자들이 설에 아니면 명절, 그리고 발렌타인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 선물을 받는다면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업상 공무원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슬프지만 저도 변호사지만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위원을 하고 있어서 언론인 등에 포함돼서 공직자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선물을 받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선 1회 100만 원, 그리고 1년 동안 동인으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3호에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예요? 예외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예, 이게 선물에 관해서만 제가 좀 이렇게 합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선물에서는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물건들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선물을 주실 때는 상대방이 공직자인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받으신 분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뭐 제한 없이 네. 금액에 제한 없이 선물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허용 범위를 생각해 보면요. 공직자이면서 직장 동료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동료들끼리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보낼 때는 예. 역시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공공기관 소속의 직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머니투데이 방송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선물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하급자가 상급자에 선물을 주는 것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선물은 5만 원까지 그리고 농수선물은 10만 원까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동료들끼리는 괜찮다고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것도 괜찮고. 예.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어떤 고향에서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하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선물을 하는데 그 친구가 공직자일 수도 있고 네. 어떻게 타고 가다 보면 이게 일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사례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고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보통 이제 고향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뭐 건설사에 다니는 임원이 같이 이제 한정식 식당에서 이제 비싼 음식을 먹었다고 사례를 들어보면 예. 예를 들면 식사 비용이 60만 원 정도 나왔을 경우에 돈을 많이 번다고 짐작이 되는 대기업 임원이 모두 지불했습니다. 친구 사이인데 네. 이런 경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보좌관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대기업 임원이 본인들이 일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든 공무원이든 직무에 관련성이 없는 그냥 별도의 분야의 임원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친구끼리는 수십만 원어치를 같이 서로 한턱 낸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대기업 임원이 건설사 임원이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도 뭐 국토위에서 일하는 제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른데 고향 친구 사이의 식사 자리면은 사실 서로 1인당 100만 원까지 쏴도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변호사님 비슷한 맥락인데 만약에 공무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고 대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임원급이에요. 직무 관련성을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직무 관련성의 판단 범위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그 형사사건 판례에서 일추해 보면 직접적인 업무의 관련성, 그러니까 인허가 관계가 있다거나 혹은 뭐 서로 업무를 진짜 현재 하고 있다거나 라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요. 직접적으로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단순히 국토위에 있는 보좌관과 그 관련된 기관이란 것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아예 주지도 받지도 마시고요. 그냥 좋게 덕담만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필우 변호사, 머니투데이 더헬의 유동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